저는 그런 사람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여론 상관없이 작업한 거 내는 사람들 훨씬 멋있어. 그냥 예를 들어 뭐 마부도 빅나티님이랑 했던 거 한 걸 내는 건데 그때 여론 안 좋다고 안 내고 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재블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무척이나 특별한 게스트 세 분을 모셨는데요. 고등 래퍼부터 하이어 뮤직 그리고 앰비션 뮤직, 데이토나 레코즈에서 찾아뵐 수 있는 아티스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레이드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스트라고 하고요. 예, 지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인이라고 하고 프로듀싱 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제 채널을 좀 평상시에 보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저는 그 쇼츠가 많이 떠요, 형께. 그 알고리즘에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쇼츠로 엄청 많이 보고 풀 영상도 몇 개 보고. 저 원래 알았죠. 근데 저는 이제 쇼츠도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힙합 관련 콘텐츠들이 그래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쇼츠가 아이 쇼츠 엄청 쇼츠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네. 뜨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준비한 질문을 하려니까 좀 웃긴데 트레이드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레이블을 옮기신 걸 발표를 하셨는데 네. 여기 관련해서 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앰비션 뮤직으로 합류를 하게 된 건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원래 작년에 이제 인디펜던트 아티스트가 되고 이제 인디펜던트로 쭉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혼자 이제 좀 계획을 세워본 거죠. 이제 이때 뭐 내고 이때 뭐 내보고 하면 재밌겠다 하면서 그게 이제 한 연말까지 쭉 이어졌죠. 올해 초까지 쭉 그 활동이 이어지다가 이제 콰형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앰비션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제 너무 좋다. 근데 제가 3월까지 발매 잡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까지 하고 이제 앰비션에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때 맞춰서 앨범을 준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회사랑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죠. 쉽게 말해서 이제 3월 거까지는 저작 인접권을 내가 소유하고 싶다 뭐 이렇게. 그건 아니고 네네. 뭐 저의 1년 계획이 딱 그때까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제 세인님은 데이토나 레코즈로 합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트레이드님과의 합작으로 뭔가 저는 알아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놀랐어요. 뭐 피처링진에 뭐 릴러말즈 형도 있고 노도 있고 했는데 뭔가 데뷔하는 앨범의 느낌은 아니었고 저한테는 원래 음악을 꾸준히 해오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또 데이토나 레코즈로 같이 합류를 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원래는 좀 현선이 형이나 승훈이나 이제 다른 앨범에 참여하는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다가 이제 저도 제 이름을 걸고 한번 앨범을 내보고 싶어가지고 앨범을 콰형이 봐주고 계셨어요. 믹스 마스터를 해주시고 계시다가 갑자기 딱 작업실에 있는데 딱 의문의 전화 한 통이 이제 콰형으로 이제 걸려와가지고 드디어 왔다 나한테. 드디어 왔다. 그래서 이제 전화 받고 데이토나로 올 생각 있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전시 재계약도 했는데 작년에 저도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앨범 만들다가 형이 이제 근데 저는 사실 계속 같이 하고 싶었어요. 콰형이랑 하고 싶었는데 형 근데 회사 약간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엄청 어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냥 묵묵히 그냥 할 거 하다가 제가 좀 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방송도 나왔고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 노래로 좀 많이 튼 시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콰형이 도와주시면서 이제 계약하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앨범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다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너무 좋았죠. 그 세 분께 조금 궁금한 게 이제 앰비션 뮤직은 그 더콰이엇 형께서 이제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고 데이토나 레코즈는 이제 염따 형과 이제 같이 하시는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제3자에서 봤을 때 느낌으로는 비슷한 레이블에서 같이 운영하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이제 회사 아티스트 분들로서 뭔가 앰비션 뮤직과 데이토나 레코즈의 어떤 차이가 조금 있나요? 그런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게 근데 이게 사실 둘 다 있어 본 게 아니다 보니까 막 확연한 차이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승훈이도 사실 이제 들어온 거고 해서 근데 뭐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엄청난 운영 방식이 다르고 그냥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분위기가 좀 어쩔 수 없이 다른 느낌. 어쨌든 앰비션이 먼저 만들어졌고 거기서 추구하던 어떠한 그 바이브가 있었을 거고 데이토나는 좀 그거를 좀 다르게 하고 싶으셔서 만드신 게 데이토나시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르다면 다르지 않을까요? 막
엄청난 뭔가 이거 완전 다른데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진 않고. 트레이드님은 앰비션 뮤직으로 뭐 합류하신 지 얼마 되지는 않으셨는데 그쵸. 이제 한 달? 아직 한 달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입 제안을 받으셨을 때 옵션을 두 가지를 뭐 주는 건가요? 그렇진 않았고 저는 이제 먼저 이제 콰영이 앰비션 뮤직 어떠니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둘 중에 어디를 갈래 막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콰영이 이제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어디가 더 어울리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제안을 주시는 게 아닐까 싶은. 뭐 그냥 제가 느끼는 감상평 자체는 앰비션 뮤직은 뭔가 그 레이블들의 어떤 뭔가 그런 집단 소속 같은 느낌이 좀 강한 반면에 데이토나 레코즈는 뭔가 각각의 아티스트들이 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활동하는 느낌에 좀 가까운 느낌? 앰비션 뮤직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대형 메이저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 잇따라서 계약을 종료하시고 이제 각자 길로 가시면서 거기에서 또 필요한 그런 뭐랄까요 트레이드님 같은 슈퍼스타들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슈퍼스타. 네. 감사합니다. 앰비션이 아주 소중한 인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와우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해봐야죠. 요새 또 빌스텍스 형님이랑 뭐 피처링도 하시고 피처링도 받으시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또 그 접점이 생겼는지 좀 궁금해요.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하다가 스택스 형의 벌스를 받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택스 형 인포를 찾아보다가 메일 주소를 발견해가지고 그냥 진짜 정통 방법 메일로 곡을 보내드렸죠. 그 연락처 받으려면 받을 수 있었잖아요, 사실 통해서. 그쵸. 근데 이제 그것보다 그냥 저는 정규 1집에서 막 처음 받는 사람도 거의 그냥 메일로도 받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메일이 뭔가 정통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말을 존나 못하네. 이거 약간 근데 이거까지가 사실 작전일 수도 있어. 아니었나요? 작전 같은 건 아니었나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메일 보내는데 스택스 형이 벌써 잘 안 나온다 하셔가지고 제가 노래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린 게 이번에 정규에 실린 나이트 퓨리라는 곡인데 그거 이제 벌스를 받은 기점으로 이제 형이랑 인연이 닿았죠. 시작됐죠. 또 요새 들어서 빌스텍스 형님께서 은퇴 앨범을 좀 쿨하게 발표를 하셨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아직도 현역 폼으로 충분하신데 아 진짜 미쳤죠. 네, 왜 굳이 은퇴를 그러니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팬의 입장으로서. 근데 이게 사람이 다 사정이 있으니까 은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세이님께서는 다음 좀 이렇게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따로 있으실까요? 빌스텍스 형님 은퇴하기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한국만 같이 한국만 같이 하고 싶어요. 요새 씬이 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빌스텍스 형님이 은퇴 소식도 있었고 또 최근에 뭐 좀 뜨겁게 달궜던 뭐 디스전도 있었고 트레이들님은 조금 네. 저는 간접적으로 조금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느끼는 게 어쨌든 되게 어린 나이에 박재범 형님과 이제 함께 시작을 하면서 하이어 뮤직에서 또 기간을 지내고 고등 래퍼도 나오면서 되게 많은 분들과 어린 나이에 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디스전에 연루되어 있는 거의 좀 모든 사람들과 다 친분이 좀 있는 입장에 좀 중심에 가깝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트레이들님은 뭔가 사실 알고 보면 다 좋아하고 리스펙하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뭐 그냥 평화로운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제 평화주의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빡세네. 트레이델님과 지스트님께서 고등 래퍼 출신이시고 그리고 또 동료들이 쇼미더머니 많이 나간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는 고등 래퍼 방영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 좀 뵀었거든요. 근데 뭔가 그 두 개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의 특색이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확실히 고등 래퍼 때에 4까지 나왔나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그때의 그런 인지도나 팬 형성들이 좀 확실히 조금 더 오래가는 느낌? 제 생각으로는 지금 활동하신 두 분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뭐 노윤하 같은 친구들도 보면은 좀 그렇고 근데 반면에 또 쇼미더머니는 확 커지는데 그 확 커진 게 약간 살짝 또 허수들이 좀 있지 않나. 제 생각에 일단은 어쨌든 근데 방송에 나오면은 어쨌든 음악이 나오면 들어볼 사람이 많이 생기고 내가 뭔가 활동을 하면 지켜보는 사람이 확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고등 래퍼랑 쇼미랑 막 다른 점이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방송을 하고 그 후에 디스코그래피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후에 계속 앨범 활동을 내고 꾸준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좀 음악을 방송 후에 좀 쉬거나 좀 띄엄띄엄 하면은 또 금방금방 이렇게 빠지는 게 방송 팬인 느낌, 제 생각에는. 근데 이게 사실 하고 있는 거 잘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방송이 주는 어떠한 허탈함이 있죠. 감사한데 이제 당연히 이제 동시에 오는 그 힘든 것들도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였죠. 모두가 그럴 거라 생각하고 나간 사람들이. 또 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쇼미더머니는 좀 그 성인 참가자들이 좀 비교적 많잖아요. 근데 고등 래퍼는 정말 딱 그 고등 학생들이 나오다 보니까 뭔가 그 디스코그래피에서 확실히 지원받고 서포팅 받는 느낌이 고등 래퍼를 나온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샤라웃이나 그런 것들이 좀 비교적 어드밴티지가 좀 많은 느낌? 그러니까 쇼미더머니는 좀 뭐랄까 동갑인데 같은 나이인데 뭔가 그래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고등 래퍼는 얘네 루키니까 잘해줘야지 하고 좀 메이저 아티스트들이 오히려 조금 더 다가가주는, 챙겨주시는 챙겨주려고 하는 느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미성년자기도 하고 다들. 이제 세이님은 어쨌든 프로듀서잖아요. 고등 래퍼 때부터 원래는 지인이셨던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쯤인가 현선이 형이 이제 고등 래퍼 3를 나오고 되게 잘한다 해가지고 메일로 이제 데모를 보냈었어요. 정통 방식? 정통 방식으로. 정통 방식으로. 그쵸. 승훈이가 빌스텍스 형님처럼 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보내서 막 다음 날에 현선이 형 전화번호랑 이제 카톡으로 여기로 더 보내달라 그런 식으로 오고, 또 그 다음 날에 그냥 제 비트에서 완성된 데모가 한 2개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계속 파트너처럼 현선이 형이랑은 작업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 승훈이랑은 이제 현선이 형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그냥 판교에서 이제 그냥 혼자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연희동에서 같이 살래? 아, 갑자기? 같이 나랑 살래?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현선이 형이랑 저랑 둘이서 사는 걸로 했다가 한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이것도 썰이 있지. 승훈이랑도 셋이 같이 살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점점 추가가 되는. 점점 추가가 돼서 이제 승훈이랑은 그때 한 3년 됐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살고 그렇게 작업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원래 그 릴러 형 살고 계신 집인데, 제가 그때 인천에 있었어요. 그 부평에 집이 있었는데 서울로 이사를 딱 가야겠다 마음 먹은 시점에 민겸이 형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형이 막 이렇게 집 이렇게 보여주시더니, 자기가 사는 집 이제 자기 좀 이사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너가 여기 살 생각 있냐.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오게 됐고, 세인이도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세인이랑 이렇게 오면서, 그때 이제 승훈이가 있었는데 옆에 카페였던 것 같아요. 그 투썸 플레이스 2대. 아, 기억나? 그때 저는 그 본가에서 혼자 하고 있던 때였거든요, 잠깐. 그래서 이제 디스트 형 보러 작업실 갔는데 형이 이제 플랜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언제 연희동에 와서 세인이랑 살 거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어 하는데, 이거 지금 이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형 그 집에 방이 몇 개야? 집이 졸라 크대요. 집이 졸라 크고 방이 졸라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둘이 살기 좀 크지 않아? 하고 이제 제가 합류했죠. 원래는 그러면은 지스트님께서는 이 플랜을 그냥 얘기한 거였어요? 자주 보고 승훈이도 그러니까 작업도 자주 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승훈이가 나도 같이 살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인이도 오케이 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사할 때 세인이 형한테 제가 존댓말 썼어요. 그래서 형 침대 옮기셨어요? 막 이러고 그렇게 친해졌어요. 살면서 친해진. 맞지? 아니 뭐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과 그냥 처음 만나면서 같이 살기로 한 거니까. 그치. 갑자기. 그러면서 진짜. 이제 좀 같이 지내면서 좀 많이 가까워진 느낌? 근데 저희가 싸운 적은 없는 것 같고 외부의 문제는 있었죠. 누가 그냥 뭐 들어와 있는다거나. 네, 뭐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 친구. 네, 네. 뭐 저희끼리 문제 있었던 적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명이 멤버가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겸이요? 추가가 된 게 맞나요? 추가됐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계약을 했어요. 최근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1년을 연장. 더 살게 됐는데, 그러고 이제 지금 시점으로 이제 1년 좀 안 남았죠. 근데 이제 본겸이 또 이제 옛날부터 알았고 해가지고 한번 같이 있고 싶다 그래가지고 본겸이도 이제 여기가 좋다.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본겸이가. 네, 본겸이가 안 그래도 자주 왔었어요. 엄청 자주 왔었는데 뭔가 같이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수많은 회의 끝에 원로 회의. 원로 회의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좀 있어 보자 하는 느낌으로 같이 지내고 있죠. 저는 거기에 이제 구본겸이 가 있다라는 게 좀
그림상 좀 신기하긴 해요. 왜냐면 저는 그 구본겸이 그 해병대를 가기 전에 그러니까 좀 오래 전부터 아셨으니까. 네, 헬스장을 같이 다녔고 아, 그, 진짜요? 네, 집 앞에 살았어가지고 저도 이제 독립하기 전이었으니까 뭐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같이 한다 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지 않나. 본겸이 어쨌든 잘 지내죠? 아 봉겸이 너무 잘 지내죠. 지금 뭐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던 장면이었어. 컴퓨터를 한 대 더 갖고 와가지고 네. 갑자기 기억나는 건데 그 집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 맞네. 완전 옛날에. 근데 이제 그때 그 트레이델님께서 아직은 조금 준비하고 있는 이 장면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다음에 그치, 제대로 그치. 컨텐츠를 찍고 싶다 해서 또 갑자기 기억났네요. 맞아요. 그 집이 약간 너무 막 이 사람 저 사람 물건 다 맞아, 있고 맞아. 그렇다 보니까 좀 막 이거 여기 뭐 이혼 나오면은 누가 싫어할 텐데 아니면 이건 이 사람 물건인데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고민하다가 약간 그 집 속에 약간 그런 시시였나.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공간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같이 나오니까. 제가 그 토일 형이랑 성희 형네 그 연희 작업실 거기 이제 좀 자주 이제 놀러 가다 보니까 근데 거기가 지스트님이랑 이제 다 같이 지내시는 집 앞인 줄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놀러 갈 때는 왜냐면은 집만 갔다가 거기 앞에 작업실 있다고 못 느꼈다가 JCU카 형이랑 현선이 형 불러볼까? 하다가 이제 그래서 전화를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아 여기구나 이랬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연희 작업실을 사용하면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또 작업실은 망원 쪽 쓰고 계시잖아요. 지스트님. 그쵸. 왜 망원을 쓰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 이제 그 건물에서 이제 쓰려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뭔가 막 장비도 되게 큰 것들 되게 많고 그리고 유독 제 방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됐어요. 와이파이가 안 되고 작고 인터넷이 안 되고 그래서 뭔가 기운이 좀 이상한데 싶어가지고 바로 그냥 째꼈죠. 그 공간을 지금 누가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거기를 쓰고 있는 거구나. 네, 그렇게 제가 됐고 써요. 제가 이제 양보하게 됐고 지금 와이파이 돼요 그러면? 지금 와이파이 잘 됩니다 이제. 이제 거기에 고쳐가지고. 해결을 했구나. 그리고 제가 작업실이 하나가 이미 있었어가지고 아 맞다. 이 2대 쪽에 있었어서 네, 뭔가 두 개를 쓰는 건 살짝 무리인 것 같은데 싶어서 일단은 그러면은 2대에서 계속 쓰다가 저 있는 곳을 그냥 승훈이가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망원으로 이사를 했고 약간 그런 느낌. 세인님은 어디서 작업하고 계세요? 저도 원래 승훈이 옆방을 쓰다가 거기에 그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어가지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그냥 사건이 있었죠? 지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누수 사건이 한번 잠기는구나. 침수가 이제 갑자기 작업을 하다가 천장을 보니까 비가 오는 거야. 머리가 젖길래 이게 뭐지? 아 위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뚝뚝 떨어져서. 졸라 웃기다. 와. 일단 장비부터 빼야겠다 방으로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제 집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 그러면은 그냥 거주하시는 곳에서 네, 제 방 안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누수가 되는 곳 옆에 이제 성희 형 작업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계속 누수 문제는 있는 건가요? 그것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 형님들이 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마가 좀 이번에 길다고 여름 근데 이제 그 장마 조심 이슈 비 안 왔으면 좋겠긴 해요. 뭐 공사했으니까. 그니까요. 네. 근데 괜찮게. 또 그런 아픔들이 또 있어야 또 이런 앨범 서사가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후드 간지로. 네. 아니 사실 조금 배고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부유해. 당신들 너무 부유해 지금. 그리고 거기 그 위층부터 그 형들 더 부유해. 형들 말 안 되죠. 형들 너무 부유해. 쇼핑을 조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세 분 다. 맞아요. 네, 가장 좋아하는 거 뭐 아무래도 수억대 하는 크로마츠를 좀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은 네. 반지만. 뭐 일본 가면은 진짜 제가 알기로 트레이드 뭐 한 3억씩 사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3억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지스트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가서 한 5억씩 망클레르랑 같이 해가지고. 그 썰을 들었구나. 지금 네. 감귤 컬렉션으로다가 네. 그리고 뭐 세인님은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억 원씩 이제 계속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까지 그냥 시드 머니가 수억인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옷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저 오늘 트레이들님 입으신 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펑쉐이에서 나온 셋업 후드 집업하고 바지 먹고 편해가지고 그리고 안에는 쿠팡 반팔티입니다. 요즘 이것만 입어요. 쿠팡 무지 반팔티.
세 개에 2만 원. 네, 그냥 이렇게 후줄근하게 왔습니다. 네. 후줄근한데 이제 수억 원의 크로마츠와 함께 아닙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크로마츠 후드 같은데 맞나요? 매티보이? 맞아요. 매티보이 후디 민결명이 사주신 거 입고 왔고 까대요. 릴러말즈 프리미엄. 그렇죠. 바지는 그냥 카라트 바지는 안 보이는데 뭐 입고 왔습니다. 저 이제 셀린느 집 와우. 입었고요. 최근에 나온 모델이라고 해서 쇼핑 간 김에 사온 친구랑 이제 무신사 나시 이것만 입어요. 나시를.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뭐 쿠팡 나시 입고 무신사 나시 입으면은 겸손해지는 줄 아는데 아 이 부자놈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겸손하게. 오데마 픽이랑 스와치 그 가짜 오데마가 한 60만원짜리 기다려 사야 되는데 저도 이제 펑시의 서울 입고 왔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냥 이렇게 호피 라인에다가 이렇게 좀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드 이쁜데요. 네. 호피를 좀 좋아하세요 평소에? 저는 이제 그 호피 딱 붙는 원피스 입은 여자가 좋아요, 사실. 오 쉣. 네. 호피걸. 호피걸이 좀 호피걸이 좋고. 약간 취향. 그래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김에 세인님이 프로듀싱을 하고 두 분께서 곡을 하나 내주세요. 호피걸로. 호피걸로. 호피걸. 네, 여기 뭐 호피 가방 겔뎁도 있고 뭐 한데.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또 호피 가방을. 네. 거기에 뭐 조용하게 그 아이디어 크레딧만 호피걸로. 네 샤라웃 한번 넣어주세요. 그럼 제발 뭐 이런 걸로 해서 페퍼로니. 디스는 하지 마시고요. 그 디스를 많이 당하고 있어서 페퍼로니로. 아 미스터 페퍼로니 나오신 분 있나요 여기 중에? 없죠. 그게 뭔 소리예요? 저 몰라요. 근데 사실 몰라가지고. 자, 그 피자로 조금 이렇게 하는 그 재밌는 컨텐츠. 피자 먹으면서 토크하는. 오. 그래서 미스터 페퍼론이에요? 네. 저 몰랐어요. 전 좀 그거 봐가지고. 부활시키고 싶거든요, 사실. 지금은 안 하세요. 그거를 하고 싶은데 폼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폼이 많이 들어간다기보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자료화면도 많이 넣어야 되고 피자도 미리 시켜놔야 되고 아티스트 한 30분 늦으면은 이제 피자 식어 있고 식은 피자 맛있게 먹어달라고 맛있게 먹어줘야지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은 가성비로다가 염따형이랑 피자 먹방은 아주 너무 하고 싶죠. 그래서 다시 부활시키면 작정하고 하려고요. 미스터 페퍼로니를. 그냥 옷도 복장도 좀 되게 페퍼로니 목장으로. 페퍼로니로 퍼니하게 와우. 뭐 요리사 같은 옷 입고 이렇게. 그럼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말씀하는 건 제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거는 이제 미스터 페퍼론이라는 좀 다른 그런 분이 또 음악을 세 분 다 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왜냐면은 그 세 분 다 내시는 어떤 앨범 작업량도 되게 많고 이게 그냥 스튜디오 정키가 아니면 사실상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어떤 거에서 좀 원동력을 좀 많이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감히 추측해보자면 트레이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사랑? 지스트님 최근 앨범은 좀 뭔가 인간관계? 살아가는 거? 이런 느낌이고 제가 최근에 낸 앨범이 이제 네. 저 수상한 사이라는 거는 수혜님이랑 한 거 네. 그거는 이제 썸씽 타는 그런 느낌. 네. 맞죠. 네. 그거 뭐 비즈니스로 낸 거 아니에요? 맞죠.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수상한 사이. 또 수혜님 폼 올라오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작업을 한 곡 했다는 거는 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네. 사랑 주제인 노래가 많죠. 그런 얘기로 쓸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재밌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약간 그리고 제가 쓰는 목소리의 톤이나 아니면은 제가 짜는 라인들이 거기에 내용을 붙일 때 사랑을 주제로 한 내용을 붙이는 게 가장 듣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또 새로운 K R&B의 하나의 카테고리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외 거 주로 좀 더 많이 소비를 하는데 세 분 다 그냥 진짜 한국 아티스트로서만 보여줄 수 있는 좀 고유의 어떤 어디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음악들이 좀 느껴지는 느낌인데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조금 이게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낸 노래도 많고 만든 노래도 많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왜 이걸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끝이 없잖아요. 음악이 뭔가 게임을 한다 했을 때 게임은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져 있는 걸 하는 동안이 존나 재밌는 건데 근데 음악이 약간 그런 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가
재미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거랑 할 수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인은 한국적으로 하는 게 제일 글로벌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얘기가 요즘은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한국 사람처럼 더 하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삶 자체를 어떤 거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거에 설득이 되고 어떤 거에 움직이고 약간 그거를 좀 요즘은 좀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음악 만들면서 좀 집중해서 짜는 거는 일단은 완전 흥미 쪽으로 가보고 있어요. 작업을 너무 오랫동안 진짜 출퇴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노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일 반복되면은. 그래서 요즘에는 좀 되게 이상한 매치가 안 되는 작업을 좀 해요. 보사노바 비트에 랩을 한다거나 재밌더라고요. 해보면은. 그래서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을 해서 요즘에 지금 만들고 있는 앨범은 약간 그런 느낌? 요새 어떤 음악 들으세요? 최근에 드레이크 앨범 나왔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일단 그러니까 못 들었거든요. 저도 다는 못 들었는데 아까 오면서 좀 아이스맨은 좀 들으면서 왔는데 저는 사실 랩 뮤직을 진짜 막 엄청 찾아듣고 이런 편은 또 아니기는 해가지고 저는 앨범 너무 곡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풀로는 못 들었는데 뮤비는 다 봤어요. 플랫 트위스트라는 노래 되게 잘 들었어요. 그거 존나 좋아. 진짜 제가 느낄 때 드레이크는 랩으로서도 너무 훌륭한 뮤지션인데 그냥 음악의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그런 싱랩이 나올 때 그때 저는 제일 듣기가 좋더라고. 이번 앨범에 특히 가장 좋아하시는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저스틴 비버를 아무래도 제일 이제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최근 그러니까 계속 그 뮤직 소울 차일드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계속 듣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그게 이제 그때 그 Your Turn이라는 이제 타이달라 사인 노래에 뮤직 소울 차일드가 피처링한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듣고 너무 좋은데 그거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뮤직 소울 차일드 음악도 다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듣고 있죠. 이트 앨범을 최근에 많이 들었고 새 앨범을 스웨일리 새 앨범도 좋았어요. 스웨일이 그거 되게 좋았는데 누가였지? 지네 아이코랑 같이 했나? 이번 앨범에 네, 그 뮤직비디오가 물가처럼 최근에 이렇게 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뭔지 알아? 그러니까 이번 앨범 사운드 진짜 좋았어. 저도 좀 팝 R&B 좋아하는 편인데 맨날 뭐 만들지 뭐 만들고 싶지 하면 저스틴 비버 저널스 앨범을 꼭 돌려보는 것 같아요. 좀 힙합적인 기반 안에서 팝으로 좀 잘 들릴 만한 트랙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를 하나를 두고 힙합이라 하기 되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당연히 힙합다운 앨범은 있는데 로얄 44가 얘기했던 그 의도나 메시지가 뭔지는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SPNS에서 나를 뭐 래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같은 래퍼로 보지 마세요. 근데 당연히 그게 좀 셌지만 결국에는 이제 자기 음악을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내가 랩 버는 거에 국한됐으면 과연 지금 하시는 음악들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있어요. 래퍼냐 뮤지션이냐 다 뮤지션으로 통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랩을 할 수 있는 것과 자기 음악을 할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쿨한 척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봐야죠. 뭔 말인지 알죠? 나 영혼 안 판 거야. 나 하면 해. 사실 음악적으로 그 재능은 없는 건데 그 쇼미 리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쇼미 리뷰하고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나갈까 조금 고민 중인데 종국에는 저도 제작자로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디에 제작자? 저도 일종의 프로듀서가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까 좀 고민이 돼요. 스트리밍을 해서 음악을 세션을 진행을 하는 거를 좀 오 라이브로 직접 음악 만드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녹음 받을 줄 알거든요. 비트메이커 중에 투턱이라고 있는데 배워왔어요. 왔는데 좀 하다 보니까 녹음 받는 거 그냥 노가다더라고요. 뭐 특별한 게 아니었어. 나는 특별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힘든 거야. 근데 그죠? 그래도 뭔가 그런 걸 좀 직접 하면서 아티스트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가 아니라 제가 구현하고 싶은 어떤 레퍼런스랑 이미지를 아티스트랑 프로듀서랑 같이 있는 그 공간에서 요구를 하는 거죠. 나 이런 거에 영감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해보고 싶고 내 녹음은 내가 받을 건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해서 만들어서 앨범도 내고 뮤비도 내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 없던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뭐하고 지내지? 제아가 요새 앨범 한다고 그러네. 안 본 지 꽤 됐네. 제아도 보고 싶네 갑자기. 미국 갔다 온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일본 가요. 저랑 한 이틀 후에 일본 어디로 가요? 도쿄 도쿄. 공연하는 그 날이 주말이라 가지고 조금 일찍 가서. 도쿄 가면은 제가 그 도쿄 형님들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는데 혹시 어떤 형님들? 일단 누비안 도쿄 대표님. 누비아는 저희 갔었는데. 갔어가지고 갔었구나. 그 대표님 하는 바도 좀 오 좋죠. 알려주시면 편집샵 한 3개 정도
좋은데요. 네, 거기 괜찮고 그 다음에 그 오지 힙합 클럽 있어요. 그 할렘이라는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가봤을걸? 우리 재작년에 옛날에 갔을 갔던 걸? 거긴가? 거기 이제 알라마키 형님이 이제 대표님인데 한 30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그 클럽을. 근데 저번 주에 타임즈에서 타임틀로 또 내놓으시고 그쪽도 좀 소개시켜드릴 수 있고. 좋은데요. 근데 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놀지. 비가 오는 거. 아니 며칠 갔다 와요? 저 한 5박 6일이었나? 20일에 갔다가 25일에 와요. 어디서 위치네요? 시부야? 계속 그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조금 풀업 시켜드릴 수 있는 형님들 많아요. 그 패션 좋아. 쪽으로. 좋아요. 제가 하루 정도 조금 연락을 내잡고. 해둘게요. 좋겠다. 안 가나요? 네, 저는 안 가요. 아 재하랑 둘이 간다고? 그러니까 저랑 재하랑 기원이라고 공연을 하게 돼서 승현이 형도 중간에 오시고. 아 그렇게 가시는구나. 제가 한번 가실 때 맞춰서 그래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아요. 그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독일 가보셨나요? 세 분 다? 네, 저는 가봤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프랑크푸르트. 제가 프랑크푸르트 가요. 한 달간. 언제 가요? 3일 뒤에? 독일은 막 할 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약간 좀 그냥 소세지 먹고 흑맥주 먹고. 그쵸. 그냥 평범한 동네에 잠깐 경험하러 가는 느낌? 막 재밌다 이런 느낌은 저는 없었어요. 언제 갔다 왔어요? 제가 재작년 이맘때쯤 딱 다녀왔어요. 여행으로? 네, 완전 여행으로. 재미있는 걸 좀 가서 하고 싶은데 재미가 없구나 프랑크푸르트가. 네,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고민되네. 갈지 한 달이면은 3일 뒤인데? 그러니까 한 네, 달이면 또 좀 오래 가는 거긴 하니까. 한 달 내내 독일에만 있어요? 한 달 있으면서 영국도 가고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 패션위크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친구가 워너뮤직에서 일하는 그 베트남계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사이사 클로딩이라는 브랜드 이제 시트를 좀 줘가지고 가서 뭐 쇼도 보고. 네, 쇼도 보고 그 사람들 오너들 인터뷰도 하고 간 김에 이제 프랑스 파리 패션위크 그 프로토콜 인덱스 그쪽 또 패션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찍고 한국에서 사실 좀 촬영 같이 하실 분들은 되게 많이 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해외로 가야겠다라는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컬처 좋아하고 힙합 좋아하고 하는데 한국에만 있는다는 게 뭔가 좀 저랑 안 맞는 말을 내가 뱉고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가려고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국 가보신 적 있어요? 네, LA 가봤고 뉴욕 가봤고 그 정도? 어땠어요? 두 번 간. 저 LA 너무 좋았어요. LA 가서 작업하고 거기 막 조슈아 트리라는 사막 가가지고 그냥 누워 있고 완전 힐링. 돈 많이 드나요? 미국 가는데? 꽤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2주 다녀와가지고 인당 뭐 한 몇백 들었었지 않을까요? 고등학생 때 다녀와가지고 고3 때? 고3 때. 지스트님은 언제 갔다 왔어요? 저 미국은 안 가봤어요. 같이 갈까요? 어디를요? 미국을요? 네. 저희 언제? 올해 진짜 한번 가기로 했는데. 제가 미국을 가진 않았지만 미국에 인사되는 형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네요, 형. 졸라 월드와이드네요. 저도 그 트레이델님 방식으로다가 흐름에 올라타겠습니다. 한번 갔다 올까요? 아 근데 제가 또 이 세 분의 그 씀씀이를 맞추려면 진짜 쉽지 않아가지고 저를 그냥 구본겸이라 생각해 주세요. 구봉제불. 네. 몸도 비슷하게 해갈게요. 머리까지는 좀 남궁봉겸. 남궁봉겸으로. 아, 진짜 근데 재밌겠다. 가려고 하는데 언제 가세요? 날짜는 안 정하긴 했는데. 자 독일 출국 그 일정 끝나고 저는 9월 10월쯤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래도 한 10일 정도? 좋긴 하겠다. 트레이드는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가시죠. 근데 그러니까- 요즘에 유류 그게 졸라 비싸졌대요. 한 3배인가?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전 이거죠. 쉽게 말해서 트레이드님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는 이유가 뭐 세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원래 지스트만 제 걸 내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스트만 내줄 수 있죠 제 거를. 근데 이제 세 분이 이제 같이 하면 공동 부담으로. 남궁재불의 경비.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세 분은 뭐 수억씩 그냥 한 달 인세가 뭐 수억씩 들어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저 다시 얘기하지만 구본겸이라 생각해 주세요. 아, 진지하게 9월 10월에 한번 갑시다. 어때요? 좋아요. 저는 뭐 가능하죠. 그냥 갈 때 저도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갈라 했었는데 이렇게 펜션 좀 괜찮은 거 큰 거 하나 잡으면은 쉐어하면 되게 싸거든요. 거기서 해서 LA의 그 패션 쪽 좀 유명하신 분들 많은데 같이 뭐 그쪽도 다녔다가 맛있는 것도 먹었다. 운전은 뭐 저랑 그 친구가 할 거니까. 근데 약간 저희는 여행 갈 때 졸라 약간 MBTI P처럼 짜는 편인 것 같아요. 갑자기 다 같이 모여 있다가 즉흥적으로? 여행 한번 가자. 언제 갈까? 다음 주에 가자. 어디 갈까? 그래서 얘기하고 바로 비행기 해버리고 다음날 호텔하고 그리고 진짜 며칠 뒤에 거의 그렇게 다녀왔어요.
최근 여행은 다. 그거 완전 저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잘 맞는다. 자주 놀러 오십시오. 저의 기본 요새 모토는 뭔지 알아요? 하면 해예요. GMG 가명감. 뭐 당장이라도 내일 뭐 웨이체드와 촬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한테 가자. 제주도 가자 그럼 바로 렛츠고. 하면 해. 저도 GMG게요. 가나? 아 가면 가죠. 진짜로? 아 뭐 어디 갈까요? 제주도고? GMG. 제주도? GMG? 이 사람들 하면 해가 진짜 말도 안 되네 이 사람들. 아니 근데 여행 스타일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즉흥적으로 완전 즉흥으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음악 만드시는 분들이면서도 또 가서 좀 잘 할 것 같아서 제가 그 광대 역할을 좀 잘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약간 딱 생각 났을 때 가는 게 근데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겠다. 진짜로 독일 갔다 와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갔다 와서 재정비하고 제가 한번 그 집 좋은데. 놀러 가서 그때 한번 GMG 바이브를 한번 쓱 꺼내볼게요. 저도 네. 좋아해서 좀 많이 다니는 편이. 승훈이랑도 작년인가 막 유럽 갔다 오고 유럽 어디 갔다 왔어요? 그때 파리, 런던, 이렇게 한 2주 동안 오래 있었지. 그 정도 갔다 오고. 프랑스에서 영국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죠? 섬이어가지고 아닌가? 비행기 아니요, 타도 저희 되고 그거 유로스타? 유로스타 아. 타고 한 2시간 반 기차 타고 그 해적 그걸로 네네. 이렇게 갔다가 왔어요. 영국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영국 되게 재밌었어요. 런던이 바이브가 좀 어때요? 런던 되게 쿨하고 좀 힙하고 근데 생각보다 막 되게 흐린 날씨 이런 게 많이 묘사되는데 막 해쨍쨍할 때도 많았고 근데 물가가 진짜 비쌌던 것 같아요. 막 호텔에서 햄버거 저희가 3시 다녀왔었는데 막 햄버거 시키는데 막 10만 원 이렇게 나오고 햄버거가? 네, 파이브 가이즈였나? 그거를 시켰는데 밤에 12만 원인가가 나왔어요. 셋이서 그냥 세트 하나씩 시켰는데 지금 GBP가 1.8배인가 그럴 거예요. 너무 비싸다. 진짜 비싸요. 진짜 트레이드 정도 돼야 햄버거 먹을 수 있겠구나. 진짜 그렇게 비싼 햄버거 처음 먹어봤어. 뭐 별거 아니잖아요. 트레이드님께. 아이 뭐 그쵸? 햄버거 12만 원 낼 수 있죠. 우리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30분밖에 없어요. 그 무슨 30분 남은 거예요? 아니면 내보낼 수 있는 거 30분. 너무 노잼이라 가지고. 그냥 우리는 팟캐스트가 올리지 않고 그냥 핸드폰 거치해도 이렇게 술 먹어야 돼. 술 먹는 게 진짜 좋긴 하네.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막 술 방송하는 그런 거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맨날 그 술 먹을 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재밌는데. 그게 훨씬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해서 진짜 어제 딱 그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은 저희 뭐 감정이랑 사건 빼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으로 래퍼 얘기 조금 15분 정도. 김상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나 잘해요. 존나 잘하죠. 상민이도 사실 뭐 저랑 엄청 이렇게 친한 건 아닌데 되게 오래 전부터 이제 알았고 엄청 옛날부터 이제 그 예스 주니어 24라는 친구 또 있는데 그 친구도 엄청 오래 전부터 알았는데 그 친구랑 둘이 같이 많이 했어서 그때부터 이제 알고만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게 빅 레스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신기한 느낌이긴 합니다. 되게 이미지가 엄청 많이 달랐어요. 예스 주니어 어젠가 뮤비 나온 것 같던데. 아 네네. 그거 뭐 누구 디스하던데요? 디스했어요? 디스했네. 아 근데 뭐 디스는 자유니까 사실 뭐 랩 게임 아닙니까? 아니, 저는 래퍼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디스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형 디스 당하셨어요? 저는 일단 이슬림 탄탄이 뭐라고? 남궁 죄불이라고 형 그건 무슨 그냥 죄졌어요? 모르겠어요. 펀치나다가 그냥 웃겨서 나온 그러고 느낌 사과송을 냈어요. 진짜요? 네. 뭐 다시 만나면은 뭐 페퍼로니 사준다. 페퍼로니 사준다. 아 그건 본 것 같아요. 그럼 페퍼로니를 사주죠 형이. 사주고 싶진 않고 그냥 받아보죠. 근데 디스라는 게 이게 사실 좀 속상할 수는 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들도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 그런 건 아니고 뭐 언젠간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할 날이 오지 않을까. 아, 전 사실 좋아해. 그래요. 저도 좋아해요. 디스 당하면 집에서 입꼬리가 디스 여기까지 당하면. 올라. 아, 왜요? 쇼츠가? 아니 뭐 아니 쇼츠 죄송합니다. 각도 쇼츠 각인데 좀 그래도 그들이 나를 홍보해주고 있는. 아 그쵸. 뭐 언급이 되는 게 사실 좋은 거니까.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하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유쾌하게 풀어볼까? 아니면은 고민이 되긴 하겠다. 한 번도 유튜버적 발상으로 그걸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디스 당하면은 종자세 앉아가지고 폭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그 노래를 막 내가 디스 당했다 이런 거. 디스 당하면 그러게요. 디스 안 당해보셨죠? 네. 당할 저안 사람들이 당해본 아닌 느낌도 있어 사실. 두 분 다. 오히려 작업을 하고 싶었으면 하고 싶었지 뭐 이렇게 디스를 하고 그런 분은 없는 것 네, 같아요. 딱히 약간 그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랩 게임 같은 그게 느껴져요. 아 있죠. 있는데 이제 그냥 있다 정도. 열심히 만들죠. 그걸 또 막.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더 멋있는 것 같아. 여론 상관없이 작업한 거 내는 사람들 훨씬 멋있어. 그냥 예를 들어 뭐 마브도 빅나티님이랑 했던 거 그니까. 뭐 한 걸 내는 건데 그때 그게는- 여론 안 좋다고 안 내고 맞아, 맞아. 간제 비슷해. 난 그게 더 멋없어 솔직히. 결국에는 음악이 좋고 열심히 앨범 내고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긴 해요. 뭔가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저도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영상 계속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거고. 좋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팬들한테 한마디씩 하시죠. 다음에 술방을 한번. 그러니까 술방에서 나오는 거는 그땐 좀 시원하게 갑시다 그러면. 좋죠. 술방 좋은데요? 전 진짜 준비하면 해. GMG. 술방을 진짜 재밌게 레스고를. 회사에 먼저 물어봐야 돼. 아 근데 하면 존나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진짜 재밌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그걸 담지 못해서 내가 너무 아쉬워. 감사합니다. 항상. 곧 앨범 나와요. 거기에 하고 싶은 말 적어놨어. 제 음악 많이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네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원앤올리 팟캐스트 호스트 남궁지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